드라마제니입니다. 연인 드라마 17회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바람에 호응해서 24회까지 방송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16회까지는 이장현과 6일체가 병자호란을 겪으며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심양으로 납치됐던 길채를 이장현이 구하게 되었지만 16회 마지막에는 각화공주의 시샘 때문에 쓰리고 아픈 이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서로는 오랑캐에 잡혀갔다 돌아오는 아녀자들을 반기지 않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장현도 길채에 대한 걱정이 더했던 건데요. 하지만 길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며 무시를 했었죠. 더구나 첩과 살림을 차려 후세까지 둘 입장이 된 구원무를 만나 자신은 이장현을 마음에 품고 있노라 선언을 한 길채인데요. 화려한 돌싱으로 돌아온 길채 앞에 드디어 이장현이 돌아오는 장면이 17회 예고에 연출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채는 콩시루떡을 먹고 싶다는 말로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소식을 알렸네요. 이장현 역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는 터라 콩시루떡을 사기 위해 저작거리를 헤맸고요. 콩시루떡을 먹는 길채를 보면서 이장현이 말했었죠. 이제 천년만년 이리 살면 되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달콤한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해 조마조마한 느낌인데요. 왜냐면 또 두 사람의 이별이 예정돼 있을까봐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연장 방송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새드엔딩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연인 드라마는 조선시대 인조에서 효종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공 이장현과 6일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실존 인물이 맞는데요. 장현 같은 경우는 이름까지 그리고 집안 내력이나 직업 역할까지 그때 역사 기록에 기인한 실제 인물입니다. 6일체의 경우는 조선시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름과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장현에 대해 남겨진 개인적인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아내는 지중추부사인 이질이라는 사람의 여식으로 돼 있네요. 하지만 성이 여흥 이씨라는 것 이외에 크게 주목할 만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지중추부사는 조선시대 중추부에 둔 정의품 관직을 말하죠. 지금의 6일체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길채의 아버지 유교연은 병자호란 당시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기 전까진 사림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6일체의 성씨가 유씨로 나오니 실제 이장현의 부인이 아닌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실존 인물인 장현 역시 드라마에서는 이장현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장씨가 이씨로 바뀌었으니 6일체의 성씨에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드라마 첫 장면, 바닷가에서 1대 100으로 대결에 임하는 이장현의 모습인데요. 이장현은 아주 지쳐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뒤이어 몰려드는 100여 명의 군사들이 당장이라도 이장현을 해치울 것 같아 조마조마 불안한 분위기였네요. 아마도 지금 드라마의 흐름상 첫 장면의 역사적 위치는 소현세자가 죽고 인조 다음 임금으로 즉위한 효종임금 초기의 상황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우선 실제 이장현은 인조를 거치고 효종을 거쳐 숙종 때까지 임금의 측근으로 조선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역사적 인물 중에 장희빈이 있죠. 장희빈의 당숙 장현이 연인 드라마에 나오는 이장현인데요. 역사상으로는 장옥정의 아버지인 장영의 사촌동생이 바로 이장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옥정을 궁궐로 불러들여 장희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든 인물이 바로 이장현이라는 것대요. 장옥정이 중전의 자리까지 오르고 손주인 경종이 원자가 되는 과정까지 가면서 이장현보다는 장희빈의 아버지 장영의 이름이 더 오르내리긴 했지만 실제 큰 힘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장현이라고 하네요. 중인 신분인 역관이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관직의 수위를 훌쩍 넘어 이장현은 뛰어난 역관으로 종일품의 관직까지 올라가는데요.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의 볼모로 잡혀 있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임금으로 즉위하면서 궁궐내부의 일과 청과의 사이일에 효종은 이장현을 많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역사의 기록은 이장현이 많은 임금들을 두루 거칠 만큼 긴 수명을 타고났던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의 첫 장면에 대한 불안은 떨쳐버리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장현은 중인인 역관의 신분 중 처음으로 종일품 숙록대부까지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세운 공이 너무도 커서 그 공을 치사하기 위해 아들과 조카까지도 그 덕을 보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장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조선왕 조실록 중 숙종실록에는 국중의 거부라고까지 불리웠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죠. 조선왕실에 주요한 비자금 창구 역할을 맡아서 했다는 걸 보면 이장현 특유의 친화성으로 당시의 임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력도 뛰어났던 이장현은 당시 통역관의 우두머리를 맡아 40년간 30여 차례나 청나라를 오가며 외교 분야의 실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인물로 비유가 될 것 같네요. 지금 갓 임신을 해서 콩시루떡이 먹고 싶은 길채 역시 이 즈음 땐 기품 있는 정경부인으로 살고 있었을 텐데요. 역사 기록에는 이장현 슬하에 10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전해지네요. 그렇게 피눈물 나는 연인으로 긴 시간을 절실하게 보낸 두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랑 변함없이 서로를 지켜준 게 아닌가 짐작이 되네요. 연인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실제 실존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만든 작품이라 결론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직 여러 회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사소한 역경들은 또 불어닥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까지 별별 고난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이장현과 육일체입니다. 이제 맷집이 제법 두둑해졌을 법도 한데요.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이미 두 사람은 다 겪어낼 각오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임금을 거치면서 조선의 외교활동에 바람을 불어넣어 활발하게 조선을 존재를 부각시키는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심양에서 이장현이 돌아오고 길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더 알콩달콩 쌉싸름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